안녕하세요. 짱이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일요일인데 출사가 있어가지고 늦게 왔어요. 저녁에 오니까 캄캄하니 어둑한데 비가 오고 난 다음이라 바람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지난번 비가 충분치 않아서 다육이들이 충분히 젖지는 않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물타임이 아직 안 되었을 때라 그 약간의 세수시키는 물로도 이 아이들이 입장으로도 수분을 약간은 흡수를 하거든요. 물론 뿌리로 흡수를 하지만 다육이는 기공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수분을 증발도 시키지만 입장으로도 조금은 수분을 흡수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연면 시비 같은 것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번 비로 충분치 않은 집시는 지금 아직도 물이 고파요. 물이 고프고 또 일반적으로 보통 다육이는 지난번에 물관수, 빗물관수를 했기 때문에 아직도 짱짱함을 유지하는 아이들이 있고 또 입장으로 적셔가지고 물 흡수를 조금 한 아이들도 있어요. 펜지가 요번 빗물로 얼굴이 좀 빵빵해진 것 같아요. 여기가 공간이 좀 할빈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 채워진 것 같죠? 아이고 이쁩니다. 땅땅합니다. 이런 고사원 같은 경우에는 물을 그렇게 막 썩 좋아라 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빗물 관수로 짱짱함을 아직도 유지를 하고요. 요 아미스타 같은 경우는 어저께 좀 말랑말랑 했었어요. 근데 입장만 적시는 그 약간의 비로도 조금 흡수를 한 것 같아서 물을 약간은 조금 먹었네요. 이쪽은 그래도 들치는 비를 좀 맞아가지고 요 빵빠레도 어제보단 좀 짱짱해졌어요. 그런데 요 안쪽의 아이들이 이게 이제 벽에 가까운 아이들이 빗물이 많이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수분이 그득 차질 않고 화분을 들어보면 조금 가볍긴 한데요. 그래도 요것도 물타임이 아직은 안 되었기 때문에 물이 아주 심하게 고프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거 이쁘죠? 라피네랍니다. 라피네가 분지를 하고 있는데 그 분지하는 생장점 옆에서 꽃대가 하나씩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아유, 요것마저도 이쁩니다. 하엽 정리를 나름 해준다고 했는데 아직도 못한 아이들이 이렇게 있네요. 절반 정도? 뭐 그 정도는 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이 지나가는 그 비라도 이 아이들한테는 좀 꿀맛이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슈가베이비는 입장이 통통해졌어요. 근데 제가 이 아이는 입장이 통통하고 짤뚱해지는 것보다 이거는 원래가 출산들하거든요. 자구를 막 내어가지고 그 로슈라로와 뭐 그런 아이들처럼 요 공간을 좀 메꿔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그런 맛이 없어요. 저 속에 자구 2개 정도가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저게 언제 엄마 얼굴을 밀고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어제 그 살짝 들치는 비로도 그래도 조금 촉촉하니 탱탱하니 그런 맛이 있습니다. 아주 이뻐요. 제가 오늘은 그 물 반응하는 모습 뭐 이런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거 꺼낸 김에 돌이 떨어졌어요. 화분 이야기 좀 해볼까요? 이 화분이 제가 어제 실시간 방송에서 먼저 왕초보 다린이님께서 화분을 크게 써요, 작게 써요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키우는 환경이 어디시냐고 여쭤봤더니 베란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베란다는 대부분 다육이들을 이쁘게 색감을 보기 위해서 키우는 분이 많잖아요. 베란다에서 취미생활하면서 덩치를 막 키워가지고 아가 자구를 많이 달고 번식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목적하는 바가 다 다를 수는 있지만 대부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쁘게 키우는 거를 원하시고 그런다고 한다면 화분을 좀 작게 쓰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조언을 저도 그렇고 제 실방에 들어오신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조언을 주셨어요. 근데 초보분들에게는 베란다에서 이 화분의 크기도 보통은 저 같으면 10cm 안쪽으로 화분을 다 쓰잖아요. 커야 10cm거든요. 자리 공간 때문에 화분을 작게 쓰는 이유도 있지만 다육이를 짱짱하고 짤뚱하고 예쁘게 키우기 위해서 화분을 작게 쓰시잖아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꼭 차게 고봉밥으로 심어서 그렇게 키우는데요. 이게 화분의 크기가 커서 다육이가 미워지고 또 화분 크기가 작게 쓴다고 해서 다 이뻐지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그래도 작게 쓰면 이 아이들에게 공간이 좁아서 이 다육이가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다육이가 이 물이 드는 원리는요, 기온차도 있고 있지만 이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야 이 이쁜 색감이 나와요. 그래서 일부러 화분을 작게 쓰는 그런 이유도 있답니다. 골드바이솔이 이제 가운데서 노랑빛하고 색감이 나오죠. 올해는 이 형광빛을 볼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분갈이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 이쁜 색감을 한 번 더 보고 싶은 생각에 이 아이들이 영양성분도 풍부하고 자리도 넓고 하면 이쁜 색감 발현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스트레스를 주려고 이렇게 분갈이를 안 하고 있었는데, 아이고 색감이 이제 나오네요. 요즘 이 바이솔들이요 엄청 이뻐지는 계절이더라고요. 바이솔은 봄에 가장 이뻐져요. 그런데 제가 화분 이야기를 하다가 이쁜 맛에 취해가지고 또 이렇게 다른 소리를 했죠. 그런데 이렇게 화분을 작게 쓰고 크게 쓰고 이 차이에 이 화분 센치는 1cm도 차이가 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10cm가 되면 저 베란다에서 쫓겨날 정도로, 또 7cm, 8cm면 제 베란다에서 안성맞춤이다 하고 제가 화분을 사용을 해요. 그 정도로 1, 2cm의 이 다육이는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큰 화분이 좋다, 작은 화분이 좋다, 이게 아니에요. 다육이가 그 정도로 예민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랍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화분 크기에만 집중을 하세요. 화분을 크게 쓰고 작게 쓰고의 다육이 미모가 달라진다, 뭐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세요, 이제는. 그런데 우리가 이 화분을 쓸 때요, 유약분이라고 하죠. 이렇게 제가 이 라우이가 까칠하잖아요. 까칠한 아이를 유약분에 이렇게 심어놨어요. 사실은 이게 화분을 잘 쓴 건 아니에요. 이렇게 까칠한 아이들은요, 무약, 유약 반짝반짝한 게 이렇게 윤기가 나는 화분을 유약이 발라져 있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거든요. 이렇게 유약이 발라져 있잖아요. 이런 유약은 아무래도 물마름이 무약보다는 좀 덜해요. 무광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기도 하고 사그락분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채색은 되어 있지만 반짝반짝하지 않아요. 이거는 채색만 되어 있어 구운 거고, 유약을 바르지 않았어요. 유약은 기름 성분이에요. 기름 성분으로 해서 막을 하나 형성해서 막아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분이 숨쉬는 화분인데는 이 유약보다는 이 무약, 광을 내지 않은 요런 게 아무래도 통기성 물마름이 조금 더 좋아요. 뭐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가 앞서도 말씀드리지만 다육이가 순둥하고 착하고 국민 다육이 아무 데서나 잘 크는 그런 다육이는 괜찮은데, 이렇게 조금 까칠한 아이들 있잖아요. 까칠한 아이일수록 화분을 제대로 써줘야 되는데, 저도 이거 뿌리 내림이 상당히 어려운데 저는 유약분에 이렇게 사용을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어쨌든 화분이 완벽하게 구비가 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화분을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면 언밸런스하게 무약이 되어 있는 화분이 훨씬 더 좋은데, 제가 부득불하게 이렇게 유약이 있는 화분을 썼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스킬이라고 하죠. 몇 년 다육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화분이 언밸런스하게 담겨져 있어도 이것도 무약이에요. 반짝반짝하지 않죠. 이게 제가 쓰는 화분 중에서 톱은 다음으로 통기성 물마름이 가장 좋다라고 제가 가끔 표현을 하는 그 화분이에요. 화분 이름은 모르겠는데 이것도 수제 공방 화분으로 꽤나 가격이 있었던 그런 화분 중에 하나인데요. 요렇게 이제 다육이를 식재를 하는데 무약과 유약 화분을 했는데, 요 라우이가 이 화분에 앉혀 있으면 그래도 통기성 물마름이 좋기 때문에 뿌리 활착하는 데하고 자리 잡는데 조금 수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바꿔주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근데 슈가베이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약간은 까칠한 그런 성격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화분이 여의치 않아서 제가 유약 성분을 썼다 했는데, 스킬이 몇 년 차가 있으신 분들은 유약 성분을 발라져 있는 화분을 썼다 하더라도 물로 조절을 해요. 물 관수를 어떻게 더 주고 덜 주고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흙을 어떻게 썼냐 안 썼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자리를 잘 잡고 또 자리를 잘 못 잡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주제는 화분이기 때문에 무약이 있고 유약이 있는 화분이 통기성과 물마름의 차이가 있다. 자, 이거는요 아주 어중간해요. 유약이 발라져 있기는 한데 무광도 아니에요. 살짝 빛이 있어요. 근데 요건 또 다른 게 뭐냐면은요, 요거는 겉에 유약이 천연 재질이에요.
모든 자연 환경에서 얻어지는 채색감으로 발라진 유약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유약하고는 또 달라요. 물마름이 또 달라서 이 부여부는 숨쉬는 화분이다. 천연 재질로 만들어졌다. 뭐 이런 표현을 하죠. 근데 다육이 키우는 데는 아무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환경이 좋으면 정말 뭐 크게 영향을 안 받아요. 키핑장에서 아무 화분이나 써도 괜찮아요. 이쁘게 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 환경이 베란다잖아요. 베란다는 이 환경마다 뭐 다 다르지만 동양도 있고 남양도 있고 서양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대부분 햇빛 양이 좀 부족하고 환경이 열악하다고 표현하죠. 베란다는 다육이 키우는데 환경이 열악한 편이지만 자 이렇게 예쁘게 키우려면 그 예민한 부분도 그 테크닉으로 하나씩 하나씩 적용시켜서 다육이를 키우면 조금 더 건강하게 조금 더 예쁘게 그렇게 키울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화분을 선택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거는요. 이 유약 화분은 물마름이 무약 화분보다는 조금 더디기 때문에 물을 좋아하는 다육이를 이 유약 화분에다 심어줘요. 왜냐하면 물마름이 조금 덜해요. 그래서 물이 화분 속의 수분이 조금 더 머물러 있으라고 유약 화분을 이렇게 쓰는 거랍니다. 이 아이는 물을 상당히 좋아해요. 그리고 물이 마르면 삐들삐들 말라가고 입장이 반만 마르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이렇게 반딱반딱한 유약이 발라져 있는 화분에다가 프릴 종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심어주고요. 프릴 같은 경우에는 물이 빨리 마르면 반만 입장이 마르는 현상 뭐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유약 화분에다 심어주는 게 좋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요. 또 하나는 물마름이 빨라야 좋은 아이들. 보통은 입장이 두꺼운 아이들이 자기 몸에 수분을 많이 저장을 했지만 이 물에 약해요. 과습에 조금 일반적인 이런 프릴 다육이보다는 조금 약한 편이죠.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런 아이들을 유약 화분에 쓰면은 수분을 오래 머물고 있기 때문에 조금 예민해질 수가 있어요. 미인도 성격이 좋으면 괜찮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조금 까칠한 미인 종류도 있잖아요. 물을 아주 싫어하는 그런 아이들. 제가 못 키우는 베이비핑거 같은 뭐 그런 아이들은 유약이 있는 것도 나쁠 수가 있어요.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물에 약한 다육이는 취약하죠. 그래서 무광을 쓰고 무광 화분도 수제 화분만 다 있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토분도 있잖아요. 가장 좋은 물마름 좋은 화분 중에 유약이 발라져 있지 않은 화분 중에 토분이 있어요. 가성비 좋고 활용도 좋고 그런 토분도 있죠. 그래서 가격이 부담된다 하면 우리가 토분을 쓰는데 토분도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저도 아주 까칠한 아이를 토분에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이 엘샤가 거리대 안에 들어와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리 바꿈을 잠깐 해줄게요. 화분 얘기하다 말고 제가 호리즘을 비를 맞추려고 이렇게 내놨잖아요. 이것도 도엔도분 중에 물마름이 가장 좋다 하는 도엔도분 이것도 무광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흙이 화분이 두꺼워도요 통기성이 좋은 흙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똑같은 화분이라도 수제 화분이라도 물마름이 좋은 화분이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화분 만드는 곳에서도 아주 자부심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직접 사용해 보면 알아요. 이것도 고급 수제 화분 봄봄 화분이죠. 봄봄 화분인데 요거는 유약을 살짝 칠했어요. 이 유약도 두껍게 바르는 게 있고 좀 얇게 바르는 게 있고 그런데 요런 거는요 유약 무약 이거보다는요 흙의 재질이에요. 화분이 왜 비싸냐? 물론 수공값도 있어요. 그림 그리고 채색하고 보석 붙이고 요 수공값도 있지만 공방 화분을 이 공부하시는 화분 만들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요즘은. 근데 그 공방 화분 만드는 공방에 가서 이제 흙을 우리가 사서 이 화분을 손으로 빚어서 그렇게 만들잖아요. 또 거기 그 화덕에다가 화분을 구워가지고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시면 이 흙의 재료도요 비싼 게 있고 싼 게 있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럴까? 이렇게 이제 그 공방 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면 이 통기성 물마름에 이 흙은 통기성 물마름이 훨씬 좋다. 또 어떤 흙은 약간 저렴한 흙은 통기성 물마름은 좀 적지만 가격이 저렴해서 화분이 여러 개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정도로 이 흙의 재질도 굉장히
다육이한테는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화분, 수제 화분 만드는 사람들도요, 흙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이 화분 가격이 조절이 되는 거예요. 물론 수공값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엘샤가 너무 이쁘죠. 아이고, 안쪽에다가 하루 이틀 들여놨는데 초록빛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어요. 이게 지난번에 그 관수 때문에 이렇게 초록빛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요 아이도 여기서 분질을 하는 것 같아요. 생장점이 두 개로 갈라지는 모습이 보이네요. 제가 작년에 키웠을 때는 이런 모습을 한 번도 못 봤어요. 막 보려고 했는데 보냈죠. 근데 아주 요번에는 너무 예쁘고요. 요번 비는 진짜 한 방울도 안 맞추고 피했다가 지금 이제서 이제 바람이 좋아서 내놓는 거랍니다. 아, 너무 예뻐요. 자, 대신에 호리즈는 살짝 들치는 비를 맞긴 했지만 이 아이가 뿌리 활착 때문에 제가 내보냈거든요. 근데 아브릴 반응을 한 것 같아요. 확실히 빗물이 뿌리 활착에는 훨씬 빠른 것 같은, 제가 이렇게 이게 신상이다 해가지고 도앤도분을 이렇게 동그란 것도 쓰고 이렇게 쓰잖아요. 이거 아주 통기성 물마름 끝내주는, 부여분 다음으로 끝내주는 화분이에요. 제가 조금 생각하고 조금 까다로운 아이들, 뭐 그런 아이들은 이렇게 전부 부여분에 대부분 심어주거든요. 이게 이제 왜냐하면 다육이에 따라서 화분을 선택하는 그런 기준이 제가 되었다고 할까요? 어떤 다육이는 유약분에 심어주고 어떤 다육이는 무약에 심어주고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하고 크기도 조절하고 물론 하죠. 그리고 흙의 재질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제가 토분이 이쪽에 있어가지고 어디 있나? 아이고, 여기 빨간 등이 있어가지고, 아, 여기 있네요. 제가 유일무일 제가 토분을 지금 딱 하나를 쓰고 있어요. 이거 짧은 잎적성이에요. 짧은 잎적성이 1년에 4번 정도만 물을 줄 정도로 물을 굉장히 싫어한다. 그리고 키우기가 까다로워요. 긴 잎적성은 제가 아주 순둥하게 잘 키우는데 이 짧은 잎적성은 한 번 실패했어요. 그리고 아주 그 키우기 전부터 까다롭다고 명성이 워낙 유명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토분에 심어주었어요. 예전에 이거 초보 때 저는 여기 베란다를 전부 토분으로 세팅을 했어요. 가격도 저렴하고 통기성 물마름이 좋다고 하고 또 화분이 이 토분에 관엽식물은 좀 알아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요거를 전부 세팅을 했는데 이게 물마름이 너무 좋다 보니까 저 같은 직장맘들한테는요, 이 물관수, 물마름이 빨라가지고 물관수하기 바빠요. 물주기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씩 하나씩 그때부터 유약화분도 쓰고 무약화분도 쓰면서 수제화분으로 바꿨죠. 지금은 가장 까칠한 아이는 이 토분에, 저 라우이도요, 요번에 뿌리 내림을 잘 못하고 계속 흔들리면 이 토분에 심어줄 참이에요. 두 아이만 토분에서 뿌리 내림. 근데 요거는 뿌리 내림 금방 했어요. 뿌리 내림은 금방 했는데 제가 이렇게 좀 까칠하다고 하고 물을 많이 주면 금방 녹아내리고 하니까 물을 아끼다 보니까 이렇게 말려서 키우죠. 말려서 키워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야 보내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바싹 마르게 키우는데 살짝 물을 주었어요. 이제 이것도 다른 거 2번 물 줄 때 1번 물 주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키우고 있어요. 화분의 영향도 있지만 이제 물로도 적당히 어떤 화분을 썼냐에 따라서 조절을 조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약 화분을 써도 상관없고 토분 유약 화분을 써도 상관없다 말씀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물 조절을 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초보맘미들은 그 물 조절이 가장 어렵잖아요. 유약화분을 썼는데 똑같이 물을 줬는데 유약화분에 있는 아이들이 아플 수가 있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까칠하고 자리 잡기 힘든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이 유약화분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프릴류 같은 게 있어요. 둥근잎빛의 후리대도 물 좋아해요. 이런 아이들은 이제 물을 오래 머물게 유약화분을 쓰기도 하지만 이런 아이들을 무약 화분에다가 만약에 썼다고 하면 그만큼 물을 자주 줘야 돼요. 이제 그렇게 조절을 하는 거죠. 두 가지를 병행해서 그렇게 하는 거랍니다. 그 정도로 다육이가 이 화분에도 유약이 발라져 있다, 안 발라져 있다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육이 화분을 쇼핑을 하실 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화분을 가만히 한번 관찰해 보세요. 자, 다육이 화분은요, 일반 식물들, 관역식물이나 난이나 제라늄 뭐 이런 거 키우시는 분들하고 화분이 달라요. 그게 뭐냐 하면 요 굽다리예요. 다리가 있죠. 다육이 화분만 다리가 이렇게 있어요. 관역식물은 다리가 없어요. 배수구멍은 다 있는데 다리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이게 통기성 때문에 그래요.
바람 길이라고 하죠. 바람 길이라고 해서 밑으로 공기가 통하게끔 이렇게 다 굽다리를 만들어 놔요. 거의가 다육이 화분이라고 하면 하다못해 다이소에서 나오는 것도 바람길이 있고요. 굽 높이가 높고 낮은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다육이 화분이 굽다리가 이렇게 다 있죠. 요거는 뮬란이랍니다. 요번 물을 살짝 주었어요. 물 반응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요거는 봄봄화분이긴 한데 이 고급 수제 화분이 다 좋다는 건 아니에요. 저렴하고 착한 화분, 국산 화분 중에 그런 화분이 굉장히 많아요. 자,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화분인가요? 수화분일 거예요. 아주 가성비 좋은 화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이런 것도 하물며 이렇게 다리가 다 있어요. 이게 밑으로 배수구멍으로 바람이 통하라고 이 다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랍니다. 이 정도로 이 화분을 만드시는 분들도 다육이한테는 그만큼 통기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화분마다 전부 저렇게 다리를 만들어 놔요. 그래서 이 다육이는 아무 화분이나 쓰면 좋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글쎄요. 열악한 환경에서 다육이를 안 키워보신 분들 그런 분들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제가 살짝 해본답니다. 물론 제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다리를 굽다리를 만들어 놓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배수구멍에 바람이 잘 들어가라고 통기성이 좋으라고 이 다리를 굽다리를 이렇게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물며 이렇게 배수구멍에 통기성이 좋게끔 만들어 놓기 위해서 다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배수구멍이 이렇게 클수록 좋은 거죠. 화분을 선택하실 때 배수구멍이 다 이 공방마다 크기가 달라요. 크기가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크면 클수록 좋아요. 물론 작은 것도 써도 물로 조절하고 흙으로 조절하고 또 환경에 또 좌우가 되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조절을 해서 예쁘게 키울 수는 있지만 자 초보원님들한테는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디테일한 부분까지 가기 어려우니까 가장 기초적인 것으로 크기 또 하나는 유약이 있다, 무약이 있다. 또 하나는 굽다리 다리가 있다. 자, 또 하나는 배수구멍이 어느 정도 크게 뚫렸냐, 안 뚫렸냐. 이것도 이 다육이한테는 초보맘님들한테는 영향이 굉장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답니다. 요거는요. 중요한 거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 플라멩고금. 아유 오늘 영상에서도 제가 다 먹었고 보고 오고서 이렇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날까요? 플라멩고금이 하엽 정리를 좀 웬만큼 해줬더니 아이고 조금 깔끔했네요. 한 바퀴로 하엽 정리가 뺑뺑 둘러 있었어요. 아우 세상에 불쌍합니다. 자 그래도 이렇게 적당한 화분 그리고 이제 외모도 중요하죠. 외모도 무시를 못해요. 사실은 이 이쁜 화분 고급 화분이 뭐 다 예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저 수화분처럼 착한 가성비 화분도 이쁜 화분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비율, 다육이하고 색감의 비율 뭐 이런 것도 생각해서 한다면 한층 업그레이드된 나만의 만족이기는 하겠지만 그런 다육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두 개씩 밖에 짝을 못 맞추지만 저도 나름 골고루 쓰려고 열심히 노력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양하게 써보니까 그 장단점이 다육이 키우면서 나타나요. 이거는 어쨌든 연차수가 되어야 느끼는 거지만 가장 기초적인 거 4가지만 초보자님들은 선택을 하셔도 그래도 50%는 다육이 영향에 많이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쁜 아이들은 많이 못 보여드렸지만 화분 이야기를 조금 해봤어요. 이제 시작하시는 초보마님들께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나요? 초록빛이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도 이쁘네요. 시간이 많이 초과되었어요. 자, 오늘 베란다 소식은 이렇게 화분 이야기로 한번 해봤습니다. 자, 행복한 다육생활 하시고요. 이왕이면 가성비 좋고 예쁜 화분 고르는 거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한번 골라보세요. 가성비 좋고 착하고 예쁘고 이런 화분 많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